뉴욕 증시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 부진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186포인트, 2%나 떨어진 9,135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도 글로벌 증시 급락 영향으로 일제히 내려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이 1.5%가량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2%대로 후퇴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 세계 경기와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데다 주가 급락과 달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1.1% 하락한 배럴당 66달러 75센트에 마쳤습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도입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린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모두 2%대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가 정확하게 2% 밀리면서 9,135, 186포인트나 크게 빠졌는데요. 때문에 9,100선으로 주저앉은 다우를 비롯해 S&P 500 역시 1,000선을 다시금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 지수도 15%나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가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밖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주도 좋지 못했고 실적 악화로 유통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이인규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앞서서 크게 조정을 받은 탓인지 뉴욕 증시도 모두 2%대 급락 마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예, 금일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외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회복 지연 오히려 부추긴 여파가 이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 회복 부진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연장 우려가 금일 아시아를 시작해 유럽을 거쳐 미국 증시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의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1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 떨어진 9,135.34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2.75% 급락한 1,930.84포인트 급락에 금일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금일 하락률은 주요 지수가 2.5% 이상 급락했던 지난달 이후에 최대치였는데요. V자형 급반등이 컸던 만큼 실망 매물로 인한 하락폭도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못 미친 데다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 위축되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주택 건설업 경기 호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하락폭이 축소되기도 하였지만은 움츠러든 투자 심리를 다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역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본이나 중국 등 앞서 개장을 했던 글로벌 증시가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 30개 종목 중에서 2개를 제외한 28개 종목이 모두 약세를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분위기를 알만합니다. 자, 업종별로 앞서서 기술주 나스닥 얘기도 조금 하셨는데요. 업종별로 등락은 어땠는지요? 예, 우선 금일 발표된 주택 건설업 체감 금기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지만은 8월달 주택 건설업 체감지수가 18을 기록하면서 전달에 비해 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주택 건설업 체감지수는 최근 7개월 가운데 지금 5번을 상승하는 기록하였지만은 체감지수가 18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건설업체 가운데 18%가 경기를 낚아라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켓워치 집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금 체감지수를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우선 부분별로는 6개월 판매에 대한 기대지수가 26에서 30을 상승하였고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지만은 매수 방문 지수 역시 13에서 16% 올라서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출 지수는 16으로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2.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체감 계획이 호전돼서 나타났지만 증시에 호재를 작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우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30개 가운데 2개를 제외한 28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주택건설업 체감지수 그리고 동부의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모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 호재로 작용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글로벌 조정의 어떤 여파를 뉴욕 증시도 크게 느끼는 듯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업종별 등락은 어땠는지 다시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일 유가 급락에 따라서 에너지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은행주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이제 의료보험주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에너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61달러 선으로 하락하면서 다우 구성 종목인 엑소모빌과 쉐브론은 각각 2.43, 2.97% 하락했는데요. 주요 에너지 관련 지수 급락하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오일 지수는 3.11%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오일 서비스 지수는 3.84% 내렸습니다. 유가와 더불어서 철강, 구리 등 주요 금속 가격 역시 일제한 하락한 여파가 이어갔고요. 알코아 같은 경우는 6.48% 밀렸고 AK 스틸홀딩스는 8.07%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주택용품 전문 유통업체인 로울스의 실적이 금일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요 유통주가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로울스는 회계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감소한 7억 5,900만 달러, 주당 51센트를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예상치 54센트에 미치지 못한 실적으로요. 매출액은 4.6% 감소한 138억 달러 집계되면서 역시 예상을 밑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파산 얘기가 나왔었던 CIT그룹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조정이 완료됐다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포함해서 은행권 이슈 있으면 함께 좀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CIT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위기에 겪인 미국 중소기업 전문은행인데요. 17일 채권자들과 채무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CIT는 이날까지 만기 도래하는 10억 달러의 채무를 시가의 87.5%에 재매입할 거를 밝혔으면서 마감일인 이날까지 채권 금액 60% 정도가 재매입 시에는 동의하여 최소 기준인 58%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CIT는 이로써 파산 위기를 일단 넘게 되었지만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채무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어서 향후 전망을 장당하긴 신중상을 보고 있어서 금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준 TLF가 3개월에서 6개월 앞으로 연장한다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1조 달러 규모의 TLF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내년 1월 1일로 끝나는 자산 담보 부채권 ABS죠. 상업용 무기 담보증권은 내년 3월 30일로 3개월 연장됩니다. 다음으로는 FRB가 선물 조사했는데요. 은행 대출 정상화가 내년에도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대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은행들은 또 신용 정책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경기 불안 우려에 다우가 2%나 하락한 미국장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한번 전해드린 바와 같이 주택 건설 체감 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표는 좋았는데 글로벌 전체가 조정을 받으니까 함께 따라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밤에 또 발표된 지표들도 있죠.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간 오늘 밤, 이제 뉴욕 시간은 내일 아침이죠.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57만 6천 건이 나왔고요. 이전치는 57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주택 창고 건수 역시 전망치가 59만 8천 건으로 이전치 58만 2천 건을 상회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 전문가들하고 브리핑닷컴하고 이제 전망치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내일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 거에 따라 갖고 내일 주가에도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편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2% 기록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급락했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글로벌 조정 여파를 유럽도 함께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예.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동시에 일본 경쟁 성장률이 기대치 못 미친 것으로 악재가 적용했는데요. 영국 증시는 1.46% 하락한 4,645.01포인트, 프랑스 지수는 2.16% 하락한 3,419.69포인트, 독일 지수는 전날보다 2.2% 급락한 5,201.6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원자재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말씀 전해 들어봤었는데요. 유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네, 경기 해변 지역 오히려 미 증시가 조정 양상을 이어감에 따라서 국제유가도 하락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76센트 떨어진 66.75달러를 마감하였습니다. 장중에 65.23달러까지 내려간 약세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중간에 발표된 주택 건설업 최다 경기 지수가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낙폭은 축소되었지만 경기 회복 시간 우려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동반 급락에 엔, 달러, 국채 모두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8월 18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드디어 현종원 현대그룹 회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들고 귀환을 했죠. 북한과 공동 보도문을 내놨는데 5개 교류 사업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어제 오후 2시경이죠. 이 7박 8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귀환했습니다. 이 현 회장은 도착 직후 성명에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이 현대상선과 또 현대상선이 직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라면서 이 그동안 우리 직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와 또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성과는 아주 컸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일단은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4시간 동안 평안북도 묘향산에서 이 공식적으로 면담을 가졌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가졌다고 현 회장 측은 전했습니다. 이 정확히는 이제 어제 새벽이죠. 벌써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 이 현대그룹과 북한이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이제 대남 사업을 하는 민간 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양측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5개 교류 사업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와 또 관광에 대한 편의와 안전 보장 문제, 또 개성공단 재개와 또 개성 관광 재개와 또 백두산 관광 개시, 또 추석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또 육로 통행에 대한 체류 관련 제한 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합의사항 같은 경우 정부 승인이 결국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 회장 측은 일단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연한호 문제도 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원 가족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합의의 좀 속내를 들여다볼 경우 이 북한이 결국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공을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이제 공을 던졌는데 그걸 이제 받은 정부가 과연 북측의 제안에 얼만큼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명확한 답변을 이제 북한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북한이 역공세를 펼칠 수 있고 이거는 오히려 향후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욱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덫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들도 일각에서는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이렇게 북측과 또 현대그룹과의 이 파격적인 합의 소식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 겉으로는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현대그룹과 또 이 북한 측의 이 합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뭐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좀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북한이 이른바 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이른바 이제 한자어로 통민봉관이다. 이러한 말을 좀 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통미봉남이라고 해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소통을 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북한이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용어입니다. 민간 단체와는 교류를 이어가면서 대신에 정부 당국자 간 대화는 배제하겠다. 이런
이러한 좀 북한의 새로운 전술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정부가 좀 말려드는 게 아니냐 이러한 좀 우리의 목소리도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이고요. 네. 이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재래식 무기 감축에 나서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사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5일 날 한마디로 한반도 신평화 구상이라는 발표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이렇다 할 특별한 뚜렷한 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대신에 이 경협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실 선뜻 또 북한의 제안에 응하기도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대북 정책이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현대와 아태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당분간 이 기존의 대북 합의 기조를 좀 바꿀 뜻은 없다 이러한 뜻을 좀 분명히 비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5개 합의 내용을 놓고 미국과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지금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 이번엔 얘기를 해보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하는 것이 골자. 이것이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네, 뭐 이 대통령이 이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내용이지요. 이 획기적인 주택 정책 검토. 과연 그 알맹이가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그린벨트를 더 많이 풀어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만이 이 정책의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부로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이상의 것에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는 있지만요. 또 정부 내부에서조차 현재로서는 한 단계 더 나간 대책이 어떻게든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이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결코 장애물이 만만치 않은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진행 중인 4개의 시범지구의 사업조차 현재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서초구의 우면동 지구라든지 저 네. 강일지구가 아니고 이 미사동이 이제 하남 미사지구 같은 곳이 바로 대표적인 곳인데요. 네. 현재 또 강남 세곡지구 같은 경우 이 보상을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 임차인들의 반발이 밀려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고양시 지구 같은 경우 이제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지자체 같은 경우 직접적인 택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서로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선 지자체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부족한 기반 시설을 들어서 한마디로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족 도시가 돼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할 경우 이제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제 표면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사실하지만 이 같은 반대의 이면에는 자칫 이제 그동안 30년 넘게 꽁꽁 묶여있던 이 그린벨트가 어렵게 해제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 값싼 서민 주거지라는 인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이기적인 우려가 좀 깔려 있는 이런 좀 분석이라고 내비칠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이제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책을 좀 추가적으로 마련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아 자동차 노사 임단협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노조 개파 간 갈등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아 자동차 노사 간에 벌써 임단협이 석 달간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하지만 노조의 부분 파업과 또 사측의 교섭위원 전원 사의 표명 등으로 파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조 개파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제 안팎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9월로 예정된 이 노조 집행부 선거를 의식해서 이 노조 내 각 개파들이 이 성과를 과시하면서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뭐 사측 일부에서지만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아차 노조 현장 개파 같은 경우 현 집행부를 포함해서 총 이제 10개 안팎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현 지부장 같은 경우 이제 회사가 제시한 안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다른 개파 지회장과 이 대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사측은 이제 노조 측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같은 이제 노노 갈등은 이제 계파가 또 다른 지부와 지회가 최근에 이제 상호 비방전을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제 사내 노보 등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비방을 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 이제 노노 갈등으로 회사 측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해 협상이 길어질 경우 결국에 이 회사 경쟁력만 약화돼서 이 고용 불안까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좀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좀 하루빨리 갈등이 봉합돼서 좀 이 기계차 노사 간의 문제가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측면입니다. 네, 오늘 또 16차 교섭이 예정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결과가 나왔습니다. 5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일본 경제 이제는 뭐 바닥을 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최근 이제 선진국들이 일제 이제 플러스 경제 성장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으로 추락했던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치고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 4분기 일본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연 환산할 경우 3.7%를 증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표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바닥을 치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13.1%라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과 비교하면은 불과 2분기 만에 극적인 반전을 보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제 2, 4분기 플러스 성장의 원인으로서 크게 수출 회복과 또 경기 부양책 효과 등을 현재로서는 꼽고 있습니다. 수출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또 민간 소비 역시 정부 지원금.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올 초에 정부가 이제 모든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상당의 좀 상품권을 뿌린 아주 극단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운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것과 또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이제 우리의 이 노후 차량 보조금과 약간은 비슷한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좀 덕을 본 게 아니냐. 이러한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당초 일본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을 플러스 1%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플러스 0.9% 정도로 나오면서 어제 일본 증시가 3%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금융기관 그리고 유통업체 간의 짝짓기가 아주 활발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네, 최근 이제 은행과 또 보험 등 이렇게 금융기관과 또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이 대형 유통업체 간에 좀 짝짓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보험 홍보 활동을 펼친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당시만 해도 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 최근 들어서는 아예 이 금융기관이 유통매장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또 직접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금융 마케팅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제 최근 17일 날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이 재테크 보험 서비스 상설 매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마트슈랑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은행에서 이제 보험을 판매한 이 방카슈랑스에 빗대서 만든 이제 최근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 대형마트 안에서 직접 이 보험 상품에 대한 설계와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또 통합보험과 운전자 보험, 실손 의료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앞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롯데 같은 경우 다음 달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이 보험과 카드 등이 금융상품을 통합 취급하는 이 롯데금융프라자를 개장할 예정이고요. 또 교보학사 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현재로서는 각각 이마트와 홈플러스 매장에 이 전단지와 청약서를 비치하고 이 자동차 보험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권도 이같이 이제 대형 할인마트와 연계 영업을 현재로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 올해 안에 이 대형 할인점 안에 이 영업점을 개점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에 앞서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 이미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좀 이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형마트에서 보험도 판다는 마트슈랑스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개장한 일본이나 중국 등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주요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2%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정확히 2% 밀려서 9,135로 9,100선대로 내려앉았고요. S&P 500도 1,000선을 다시금 하회하면서 2% 이상 밀렸습니다. 이 밖에 국제유가도 66달러대로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주도 일제 하락세를 보였고 실적 악화 우려로 유통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 지수도 15%나 급등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는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 증시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